자, 체인 룰이라는 건데, 뭐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요게 이제 식유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알아두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연력학에서도 이제 맥스웰 방정식 할 때 나오는데, 요즘은 뭐 그까지는 안 하나 봐. 엑설지 이런 거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보면은, 자, 체인 룰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연쇄 법칙 이런 거죠. 그죠? 연쇄 반응 이런 막 뭐 반응되고 그런 건데, 자, W라는 함수가 이게 좀 웃깁니다. W라는 함수가 이제 x, y, z인데 그 x, y, z는 또 뭐냐면은 u하고 v예요. 자, 요게 이제 이야기가 되게 뭔가 되게 복잡한 함수죠. x는 u하고 v의 함수고 y도 u의 v, z도 u의 v인데 그 x, y, z가 이제 또 w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w는 f, x, y, z예요. w는 뭐냐면은 어떤 x, y, z 위치에 대한 결과라 이거지. 뭐가 있을까? 뭐 위치마다 나오는 뭐 바람의 세기 뭐 이런 거야 이제. 그럼 x에다 1, 2, 3 하면 w 바람의 세기 뭐 이렇게 스칼라 값으로 준다 그죠? 근데 그 x, y, z 위치가 뭐냐면은 uv인데, uv를 어떤 두 개의 벡터라고 칩시다. 뭐 속도라고 써도 되겠다. 뭘로 할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퀴의 x축, y축 속도. 뭐 그래서 그 x, y, z가 뭐로 결정되냐면은 어떤 위치라는 거는 u하고 v의 선형조합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u하고 v 때문에 x, y, z가 결정되면은 x, y, z의 어떤 값이 결정된다. 이렇게 막 3단계로 결정되네. 그 이제 예제도 나올 텐데, 이따 쳤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이 W는 x, y, z의 함수란 말이에요. W는 x, y, z의 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x가 바뀌면 w가 바뀌고, y가 바뀌면 w가 바뀌고, z가 바뀌면 w가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제 편미분으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w는 말이 돼요. 뭐 y가 변할 때 w가 이렇게 미분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x 자체가 uv로 바뀐단 말이지. 앞에서 여러분 t로 x값 y값 해가지고 뭐 선 그리고 이런 거 했었죠. 그죠? 그랑 마찬가지로 그럼 x가 변할 때 w가 변하고 y가 변할 때 w가 변하고 z가 변할 때 w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u가 변할 때 w가 변하는 값을 어떻게 알아내야 되냐 이거지 이제. 흥미롭죠. 그죠? 근데 u하고 w는 한 번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물론 이제 함수 간단해가지고 x를 u와 v로 표현해가지고 w를 u와 v로 다시 다 계산해서 표현해서 나타내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u하고 x씩 그대로 두고 x하고 xyz하고 w씩 그대로 둔 다음에 라운드 u분의 라운드 w는 체인 룰로 라운드 x 여기 들어가죠. 그죠? 이건 쉽단 말이에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w는 x 여기 있고 w 여기 있으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x는 또 u니까 라운드 u분의 라운드 x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요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거지. 요거를 구하려면은 x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y에 대해서 또 한번 해주고 z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그 x, y, z를 각각 u에 대해서 해주면은 그게 u로 미분하게 되더라라는 거고, 이게 뭐냐면은 체인 룰이라는 겁니다. 체인 룰. 마찬가지로 v가 변할 때의 w도 x하고 w, x, y, z하고 w는 연결되어 있는데 uv하고 w는 바로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때 이제 바로 연결이 안 된 값의 변화를 구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연결된 애들을 분자 분모에 한 번씩 넣어주고 걔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마치 체인처럼 연결돼 있죠. 이 세 개가. 요거 체인 룰이라고 하는데 연력학에서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나는 연력학에서 본 것 같아. 유치학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체인 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자, 요거 이제 간단한 경우입니다. 아까 거는 좀 이제 띠어룸이니까 일반인적인 경우로 한 거고, 스페셜 케이스 오브 프랙티컬 인트레스트. 자, 요게 이제 내가 얘기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좌표계가 있고, W가, 뭐라고 해야 되지? W가, 뭐 연료 소비량? 연료 소비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W를 뭐라고 하지? 유동의 세기? 자, 근데 어쨌든 뭐, X는 U하고 V, U를 이제 X방향 속도, V를 Y방향 속도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뭐든지 다 될 수 있지만. 그럼 이제 X의 위치는 각각의 속도로 X의 위치가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Y의 위치도 UV로 표시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W라는 값은 어떤 X와 위치에 대한 어떤 함수 값인 거야. 이렇게 뭐, 이제 세 개가 연결됐을 때. 이때 마찬가지로 이제 라운드 x분의 w, 라운드 u분의 라운드 x는 10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미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는 연결할 수가 있는데 얘를 바로 1로 연결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식을 아예 완전히 합쳐가지고 머징해서 f를 u로 표현해버리든가 수학적으로 풀어서 그죠?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x 들어가죠. uw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단 u분의 w면은 x하고 y 두 번씩 이렇게 분자 분모에 넣어줘서 체인으로 연결해줘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체인 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더 간단해. 요거는 이해되죠? x, y, z 포지션이 시간에 대한 함수고 그 위치에 따른 시간에서의 뭐 바람 세기, 뭐 냄새 정도, 뭐 온도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그 위치는 시간에 따라 변하죠. 그 위치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면은 뭐 온도나 냄새 이런 값이 변한다고 칩시다. 그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뭐 그 양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구하려면은 마찬가지로 체인 룰을 쓰고 있죠. dt분의 dw는 이렇게 된다. 요게 사실 이해하기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x 여기서 이제 f가 x, y, z 3차원이었죠. 근데 이제 2차원일 때 f가 x, y고 x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y도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시간에 따른 이 최종 함수 변화량은 내 지금 같은 거를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dx 들어가지고 dy 들어가지고 tw 해주고 tw 해서 더한 게 그 시간에 따른 w의 변화량이다. 뭐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아예 연결해 버리면은 dt분의 dw는 뭐 이렇게 된다 이거지. 아예 그냥 w는 fx고 x 이 경우는 체인룰 쓸 필요 없이 xt 그냥 x 넣어가지고 이제 w는 f의 t로 나타내 버리면 되죠, 그죠? 그 경우에 체인룰이 안 유용한데 대부분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거 그냥 xt 여기 넣어서 w는 f의 t로 바꿔버리면 제일 편해요. x 없애버리고. 근데 이게 이제 3차원식이 되고 식이 굉장히 복잡할 경우에는 그게 막 되게 골치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체인룰이 엄청 편하다라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일 텐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w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란 말이야. 이거 원 나오지 않나? 이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y가 원 나오 이거 뭐 나오지? 마이너스 하면은 자, 그럼 이제 x는 여기 나오죠.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이제 세타 값에 따라서 x, y가 정해지고 제곱 이게 타원 나오나? 아무튼 뭐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w가 아니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w가 아니고 라운드 r분의 라운드 w를 구하고 싶은 거지. r 코사인 세타 길이가 변할 때에 따라서 w 그 다음 세타에 따라서 구하고 싶을 때 그죠? 그때 이제 요게 뭐냐면은 이렇게 각각끼리 한 거죠, 그죠? 각각끼리 한 거고 이렇게 나오고 체인룰 쓰면은 이게 편하다 이거지. 아니면은 x에다가 r 코사인 넣고 y에다 r 사인 넣어가지고 라운드를 해도 돼요. 근데 체인룰을 쓰면은 각각 해도 된다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체인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중간에 이게 얘가 얘로 치환돼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환해서 아예 하나로 연결해서 풀어버려도 되지만 그게 복잡할 경우에 중간에 이제 매개 변수를 이렇게 미분해서 분자 분모에 넣어주고 해도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좀 개념적인 걸 할 거예요. 여기가 쉽다면은 되게 쉽고 왜냐면 계산이 없으니까 어렵다면 어려운 거지. 이 부분이 뭐냐면은 자, 먼저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배울 게 뭐냐면은 그레디언트라는 거예요. 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f가 있을 때 자, 그래드 f x y z가 이렇게 있을 때 일단 함수는 x y z라고 합시다. 얘를 좀 간단하게 써서 x, y, z를 매번 쓰면 좀 귀찮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드 f라고 이 f는 뭐냐면 이제 함수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더 줄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f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 개는 같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함수가 이게 뭐 x, y, z 말고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가 예를 들어서 x, y, z일 경우에 얘를 풀었으면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y로 편미분해주고 편미분은 알죠, 그죠? 여러분 x 편미분이면은 x 제외한 y, z는 그냥 상수로 처리해버리고 이렇게 미분을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이제 벡터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는데 앞에다가 이제 미분을 곱해주면 되고 요 책에선 특별히 굳이 이제 벡터 노테이션을 근데 대부분 이걸 씁니다. 내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걸 쓰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얘를 쓰지 말고, 근데 얘는 이제 뭐 어차피 IJK 노테이션이니까 이거죠. IJK 노테이션 말고 그냥 괄호로 표현하면은 그냥 컴마로 구별하는 거지. 콤마가 벡터 같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게 기본 정의인데, 자, 용어 설명은 좀 더 나올 텐데 일단 기본적인 걸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먼저 일단 해보면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나머지를 이해를 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해보자 이거지. 여기서 이제 fx, y, z가 뭐냐면은 식에서 주어지죠. 뭐냐면은 2x의 제곱 더하기 3y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한 점이 있습니다. 한 점이 어디냐면은 2,1,3이에요. 자, x의 제곱, 3y의 제곱, z의 제곱.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x에다가 뭐 1,2 y다 z y 얼마 z 얼마를 넣으면은 f 값이 나옵니다. 값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p 2,1,3을 넣으면은 그럼 이거 얼마냐면은 자, 20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예제랑 달라요. 내가 예제는 가져왔는데 이 개념을 여러분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제 x, y, z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2,1,3에서는 20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책엔 없지만 예를 들어서 1,1,1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1,1,1에서는 2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8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x가 1,1,1일 때 요 점이 있죠, 그죠? 요 값이 생기죠. 자, 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벡터 필드 개념 이해 못 해가지고 말이야. 자, 다시 얘기하면은 봅시다. 1차원일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관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1차원이라고 칩시다. 1차원이라고 치고 뭐 예를 들어서 각각의 포인트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죠? 각각의 포인트들의 값이 있어요. 뭐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요 점들을 연결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각각의 점에서의 모든 값이 나오겠죠, 그죠? 요게 이제 뭐냐면은 y는 f의 x라는 형태입니다, 그죠? 각각에 대한 모든 이제 y 값이 나. 이거는 둘 다 스칼라예요. 근데 자, 여러분 이제 뭘 생각하냐면은 자, 이제 1차원 말고 2차원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눕혀서 그린 게 이유가 있습니다. y라고 합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각의 포인트마다 해당하는 점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y는 아니고 f x, y는 w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자,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내가 원점에서 0,0일 때 w 값이 있겠죠? 0,0일 때 w 값이 있습니다. 0,1일 때 w 값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에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1,1일 때 w 값이 있겠죠. 뭐 식이야 만들어내기 마련이니까 이 점에서 또 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1에서도 어떤 점이 있을 거고 이 점에서도 해당하는 값이 있을 거고 이 점에서 값이 있고 각각의 점에서 다 값들이 있습니다. 값들이 있고 각각 매 사이마다도 다 값들이 있겠죠, 그죠? 이 모든 것에. 자, 여러분 1차원 직선 위에서 이 함수를 그리면은 선이 나왔습니다. 2차원 평면에서 각각의 x, y에 해당하는 w 값들을 다 그려가지고 이 점들을 다 모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 점들을 다 연결하면은 점들을 빽빽하게 정말 빽빽하게 다 그리면 뭐가 나오냐고. 면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면인데 편편한 면은 아니겠죠? 근데 편편한 면은 아니겠지. 라면도 아니고 국수도 아니고 편편한 면은 아니지. 곡면이 나오죠. 그래서 곡면을 뭐라고 하냐면은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그래서 플레인이라고 안 하고 플레인은 편편한 면이니까 필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필드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지. 그 위치가 벡터고 그 벡터에 해당하는 w 값이잖아. w 값은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w의 위치는 벡터지만 w가 있는 위치는 벡터지만 그 w 값은 스칼라지.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단계인데. 야, 이거 이해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 그 위치는 벡터예요. x, y 위치는 벡터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위치에서의 값은 스칼라지. 위치에서의 값은 W는 스칼라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포인트 위치는 벡터인데 그 위치에서의 값은 스칼라지. 그 값들을 포지션마다 쭉 모으면은 필드가 나오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스칼라 필드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스칼라 필드를 이해해야지 그레디언트를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그래서 이제 W는 스칼라 밸류.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게 각각의 포인트는 벡터입니다. 원점에서의 위치니까 x, y의 포인트는 벡터예요. 그 포인트에서 콩나물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W 값이 이 함수 f로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 값은 스칼라야. W 값은 단일 값이니까. 내가 단일 값은 스칼라들의 멤버로 이루어진 값의 조합이 벡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스칼라 필드가 뭔지 이해했죠? 자, 내가 왜 3차원 스칼라 필드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는 거야? 나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2차원에서 각각의 포인트, 2차원 포인트에서 값이 뿅뿅뿅 W 값을 위로 그렸을 때 평면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3차원 공간도 각각 점마다 값들이 있겠죠. 그거 어떻게 그리지?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의 각 지점의 스칼라 값의 모임은 선이야, 필드냐,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1차원에서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들, 그걸로 이제 연결된 집합체를 만들면 선이 됩니다. 2차원 공간에서는 각각의 위치에 따른 콩나물식으로 뿅뿅 올라오는 거 연결하면은 면이 나오죠. 곡면. 그걸 이제 스칼라 필드라고 하는데, 3차원 공간에 x, y, z가 각각 있잖아. 거기서의 각각의 점들을 다 모으면은 뭐야 그건 도대체. 자, 3차원 공간에서 콩나물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그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2차원 평면에서의 값들을 연결하면은 스칼라 필드가 나오는데 3차원 공간에서 이제 그러니까 W는 XYZ, FXYZ야. 그치. 3차원 공간 전체가 뭔가 스칼라 값으로 채워지는데 그걸 이제 내가 했듯이 공간으로 못 쓰겠죠. 그죠? 자, 근데 그 전에 자, 필드라 그러면은 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차원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그 차원에 대한 개념은 좀 버릴 필요가 있어. 스칼라 필드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꼭 차원에다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1차원일 때 선이 나오고 2차원 면에서는 면이 나오죠. 3차원도 그거를 꼭 공간에 매핑을 시키지 말고 우리가 왜 생각을 못하냐면 이거를 꼭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XY, Z의 공간에 매핑을 시키니까 XY 쓰고 Z를 W로 써버리니까 그 다음 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패닉에 빠지게 되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스칼라 필드야.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차원이 하나 더 있어. T. 이것도 스칼라 필드입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W1, W2, W3라고 하고 다 스칼라 필드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왜 필드라는 그 2차원 공간에만 집중해서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스칼라 필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은 이제 스칼라 필드의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차례입니다. 자, 그레디언트는 앞에서 내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빠진 게 fxyz가 w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 w가 뭐가 나오냐면 스칼라 필드가 나오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죠? 스칼라 필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칼라 필드가 나와요. 자, 그럼 이 스칼라 필드를 이 w의 값들을 x, y, z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레디언트를 취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앞으로 그레디언트는 그냥 바로 기호를 써서 표현합시다.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써서 표현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스칼라 필드는 뭐냐면은 collection of scalar value on each point고 이게 벡터일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스칼라 밸류 on each point 벡터. 컬렉션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모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 각각의 포인트들에 해당하는 스칼라 값들을 모은 거란 말이지. 그 값들을 그게 뭐냐면은 W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W고 이 W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각각의 포인트에서의 어떤 함수에 의해서 나온단 말이지. 이제부터 수학 안 풀어. 그냥 이게 식이 있다고 쳤을 때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 F를 그레디언트 취해버리면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일단 이건 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이 값 뭡니까? 여러분, 라운드 fx분의 라운드 각각 값 뭡니까? 이거 스칼라입니까? 벡터입니까? 이거 중요해요. 스칼라인지 벡터인지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스칼라의 벡터야. 이거 여러분. 스칼라죠, 그죠? 맞아. 각각 다 스칼라야.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스칼라인데 이 값들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리기에 얘가 여기 있죠. 얘는 여기 있습니다. 얘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I, J, K 노테이션이 붙으면서 자, 최종적으로 얘는 뭐가 됩니까? 그리고 내가 F라고 했지만 여기에 이제 X, Y, Z가 생략돼 있죠, 그죠? 생략돼 있습니다. 얘는 벡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치. 정말 중요해요, 이게. 이게 벡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 포인트가 있다고 치자. 포인트 2,1,3. 포인트 2,1,3에서 델타 F 이 포인트에 델타 F에 2,1,3은 뭐가 나오냐면은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로 치면은 2, 1, 3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있다고 치자. 이 점에 해당하는 어떤 점이 있겠죠, 그죠? 이 점. 그 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 점에서 이걸 계산하면은 어떤 방향성을 가진 화살표 벡터가 나오는 거지. 이게 뭐가 되냐면은 델타 F at 어떤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모든 점에다가 하면은 모든 Z를 하면은 이 그라운드를 한 게 뭐가 나오냐면은 벡터 필드가 나옵니다. 자, 벡터 필드는 뭐냐면은 이제 스칼라 필드는 어떻게 보이는지 알겠죠? 여러분 벡터 필드 내가 보여줄게요. 벡터 필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랑 합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스칼라 필드에 각각 W 안에 해당하는 화살표가 막 생기는 거야. 그게 이제 벡터 필드입니다. 근데 이 벡터 필드 이게 의미가 뭐냐? 그게 중요하죠. 이거 의미가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자, 스칼라 필드 W에서 W를 이거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벡터 필드가 나는데 이 벡터 필드가 뭐냐면은 디렉셔널 데리비티브 방향을 알려주는 연산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 벡터 필드 보면 경사가 있죠, 그죠?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점은 크고 어떤 점은 낮죠, 그죠? 각각의 구하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스칼라 필드에 증가하고 감소하는 방향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디렉셔널 데리비티브를 구하면은 이게 티어럼 1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최대치로 증가하는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점에 있단 말이야. 이 점에 있단 말이에요. 이 점에 있을 때 일로 갈까 할 때 요 디렉셔널 데리비티브를 뽑아보면은 최대한 빨리 상승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또 구하면은 그레디언트가 어디 쓰이느냐? 이제 디렉셔널 데리비티브에서 이제 최대 증가치 방향도 이제 스칼라 필드의 최대 증가치 방향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urface normal 벡터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surface normal 벡터는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 직선 이거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요거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거 개념을 아는 게 이걸 이제 평면에 적용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F가 있고 이걸 이렇게 쓰지 말자고 했었지. 요거를 쓰면은 그레디언트 F하고 요게 그레디언트 F 결과가 벡터로 나오죠, 그죠? 벡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벡터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적을 하고 요거랑 내적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R 프라임 벡터라고 합니다. R 프라임 벡터 뭔지는 아직 모르고, 근데 이게 만약에 0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 그레디언트 한 요 디렉셔널 벡터 벡터 필드에서의 증감의 방향하고 얘는 R 벡터는 수직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 R 벡터가 수직인데 요 R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벡터스 R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F의 이 R 프라임 벡터가 뭐냐면은 요게 각각 t라고 했을 때 이거를 상수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플레인이 나오고 이게 두 개면은 선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이제 평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R 프라임은 얘들을 t에 대해서 각각 미분합니다. 미분하고 걔랑 얘는 이제 벡터가 되니까 걔랑 얘를 내적하면은 0이 나오고 그 R이 그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fxzy가 c라고 하면 이제 surface s가 나오고 그 s에서
그레디언트, S가 이제 그레디언트 이 식대로 구할 수 있죠, 그죠? at 포인트 P를 구하면은 그 P에서 S의 논제로 벡터에서 노멀 투 벡터 SP가 뭐 이거랍니다. 아무튼 뭐 개념이 이런데 이게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은 이렇게 냅두고 여러분 이해 안 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예제 풀어보는 거예요. 예제 풀면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야. Z제곱 이코르 4X제곱 더하기 Y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평면이 나오는데 이런 콘이 나오는 거예요. 콘이. 이게 X, Y, Z 만족하는 거 이게 0이죠. 그죠? 여기서 C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넣어서 돌려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1,0,2에서 노멀 벡터, 그 면에 수직한 벡터를 구하라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요 x, y, z를 이렇게 두고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8x, 8y, -2z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레디언트 f를. 그래서 그레디언트 f에서 p 1,0,1을 넣으면은 이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노멀 그레디언트를, 노멀이 뭐냐면 1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그 지점에서 n 벡터가 요 벡터란 말이야. 길이가 1인 거예요. 요걸 하는 거는 길이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기 자신에서 절대값 나오면 1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이 평면에 요 포인트 P에서의 이제 그 노말이 뭐냐, 그 이제 수직한 벡터, 그 평면에 수직한 벡터가 나온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레디언트는 이제 그 해당하는 스칼라 필드에서의 방향이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요거 중요하다. 자, 그럼 이 그레디언트 필드라는 거를 어디다가 적용을 하는가? 이게 이제 서브 타이틀로 있어요. 그레디언트를 두 번 하면은 이게 두 번 미분하겠죠, 각각을. 그죠? 근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레디언트를 두 번 취하면은 얘는 결과는 스칼라가 나오고, 그 스칼라 값이 0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라플라스 변환하고는 달라요. 이거 여러분,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어디 쓰이는지 압니까? 이거는 우리 엔지니어링에서 열전달뿐만이 아니라 유체역학, 고체역학에서도 이게 아마 0인 경우가 포화송, 0이 아닌 경우가 포화송 이퀘이션일걸. 이렇게 땡겼을 때 줄어들잖아. 고체 이렇게, 내 전공은 고체 쪽은 아니고 난 연료체지만 그렇다고 내가 고체를 안 한 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뭐 메탈 바를 이렇게 땡겼을 때 땡기는 만큼 줄어들잖아, 그지? 그때 포화송 이퀘이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게 0이 아니고 상수값인가 이럴걸? 이거 고체에서 배우고. 아무튼 자, 이 경우에 요거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요렇게 연산자만 따로 뽑아내서 삼각형으로 만들고 델타, 이거를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라플라스 오퍼레이터 봤을 때 처음 보는 건데요, 뭐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스칼라다. 이 벡터 오퍼레이션에서 이런 기호들로 나오는 값이 벡터인지 스칼라인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얘가 스칼라고, 얘기했듯이 그레디언트를 한 결과값은 벡터가 나옵니다. 근데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한 번 더 해서 라플라스를 하면은 걔는 스칼라가 나온다. 왜냐면은 벡터랑 내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는 내적 기법을 쓸 수 있고 다른 벡터랑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스칼라는 벡터를 하면은 배가 되고 내적 연산을 할 수가 없죠. 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여러분 컬까지 배우고 나면은 다이버전스 나오네. 다이버전스하고 컬까지 나오면은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벡터 필드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줄 겁니다. 아까 나온 그런 바람의 벡터 필드들로 연산을 어떻게 하는 나오는 거지. V가 이제 X, Y, Z로 이루어진 벡터입니다. V는 벡터. 예를 들어서 V는 얘가 V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V는 뭐 3x 2y -yz 이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별로고, 이제 ijk 폼으로 나타냈을 때 제일 좋죠. 3x 이렇게, 요걸 이렇게 이제 V라고 하고, 자,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은 다이버전스 V를 취합니다. 다이버전스 V. 다이버전스 V를 취하는데, 자, 재밌는 게 뭐냐면 다이버전스 V는 앞에서 그레디언트는 그냥 F에 대해서 다 해버렸죠. 모든 F식에 대해서. 근데 이 다이버전스는 차이점이 라운드 X분의 얘만 합니다. 얘만. 라운드 Y분의 얘만 하고 라운드 Z분의 얘만 하죠. 그죠? 자,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어디서 본 것 같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이버전스는 뭐냐면 다이버전스 V는 앞에서 여러분 요거 배웠죠. 그죠? 요거 배웠습니다. 그레디언트 구하는 거. 그레디언트가 이거였는데 그레디언트를
F랑 하지 말고 그레디언트만 나타내면은 뭐가 되냐면은 자, 그레디언트가 F가 이걸 때 이게 붙였네. 그레디언트가 이걸 때 그레디언트만 나타내면은 여기 F 자리를 비워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들어오면은 걔가 그죠? 걔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 왜 X는 YZ도 이거 오타입니다. 여기 YZ 벡터 볼드면 안 돼요. 자, 요거일 때 요거랑 요거를 내적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I, J, K 내적이니까 1대죠. 그죠? 1대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V1, V1, V2, V3죠. 에이, 하나는 낫겠다. 아무튼 이렇게 V1, V2, V3죠. 그죠? V1, V2, V3랑 내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하고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하고 벡터를 내적한 거를 다이버전스라고 그러고 얘는 그냥 각각의 함수를 ijk로 각각의 미분해서 벡터로 나타낸 거를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레디언트고 이게 그레디언트고 이거는 다이버전스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레디언트와 다이버전스의 제일 큰 차이가 뭘까? 여러분 내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거 내적의 결과값이 항상 뭐로 나온다 그랬습니까? 내적의 결과값. 내적의 결과값은 항상 스칼라로 나온다 그랬죠. 그죠? 내적의 결과값은 스칼라로 나와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스칼라를 주고 그레디언트는 벡터를 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쵸? 오케이. 채팅 10초 늦게 나오네. 자, 그레디언트는 벡터를 줘요. 자, 그럼 이제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 벡터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공간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방향은 여러 개가 조합돼야 방향이 나오니까. 한쪽으로만 가는 건 방향이 없잖아. 이쪽에서 어느 정도의 선형 조합일 때 그게 방향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다. 그죠? 방향이라는 거는 어떤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벡터들이 선형 조합으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방향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야. 하나의 벡터만으로는 방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하면은 벡터고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고 스칼라는 방향은 없어. 근데 이제 방향 크기만 있죠. 그러니까 세기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이버전스라는 뜻이 여러분 한국말로 뜻이 뭐냐면은 확산이라는 뜻이에요. 확산. 뭔가 퍼져나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모이는 거를 수렴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버전스 연산을 하면은 어떤 벡터들이 퍼져나가는 벡터들인가 아니면은 모이는 벡터들인가 알 수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요거 다시 가져옵시다. 자, 여기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이런 다 벡터 필드들이 나오죠. 그죠? 벡터 필드들이 나옵니다.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로 이제 화살표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누가 봐도 수렴이죠. 그죠? 누가 봐도 컨버전스입니다. 그리고 얘는 누가 봐도 다이버전스죠. 얘는 누가 봐도 수렴하죠. 그죠? 왜냐면 벡터 화살표들이 다 가운데로 모이잖아. 그리고 얘는 누가 봐도 다이버전스죠. 그죠? 그래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다이버전스가 컨버전스니까. 다이버전스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애매해. 이건 뭘까? 이거.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다이버전스도 아니고 컨버전스도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자, 게다가 이 화살표도 이것도 애매하죠. 한쪽으로 가는데 이 경우에 이 벡터 필드들을 다이버전스를 취해보면은 이 벡터들의 다이버전스 취해보면은 양수가 나올 경우에는 이게 화살표는 이래도 화살표가 더 복잡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 필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이런 벡터 필드가 있어. 야, 이거는 이 벡터장에서는 이 벡터 필드에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럴 때 이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바람이 모이는 거야, 나가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없죠. 눈으로 봐서 아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 이거를 다이버전스를 취해보면은 이게 나가는 거나 모이는 거나 알 수 있지. 자, 이거 다이버전스, 컨버전스는 금융에서 써도 좋아요. 여러분 뭐 월세 나가고 용돈 받고 이렇게 뭐 나갔다 들어왔다 하죠. 그죠? 그때 그걸 이제 필드에다가 매핑 시킨 다음에 다이버전스 구해보면은 내가 돈이 나가고 있구나 뭐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뭐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고. 근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유동장이 중요하죠.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 주변을 흐르는 유동장이 있을 때 그걸 화살표로 표시했을 때 에너지로 해가지고 이게 가면서 에너지를 이제 당연히 발산시키겠죠. 근데 많이 발산시키냐 적게 발산시키냐 화살표 바뀌는 것만으로는 보기가 좀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다이버전스 계산하면은 이게 개선됐다 안 개선됐다 이렇게 뭐 알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이버전스는 스칼라고 벡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연산이 들어가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그레디언트 F를 하면은, 여러분, 그레디언트 F를 하면은 벡터가 나와요. 그죠? 그레디언트 F를 하면은, 펑션은 스칼라 펑션이라고 하더라도, 그 스칼라 펑션, W라고 스칼라 필드의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하면은, IJK 벡터가 나옵니다. 그죠?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하면 이게 벡터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벡터라 V라고 두는 거예요. 이렇게 벡터가 나옵니다. 그 벡터를 가지고 다이버전스를 취하는 거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어떠한 스칼라 펑션, 앞에서 얘기한 스칼라 함수, 스칼라 필드를 만드는 스칼라 펑션에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요 스칼라 필드에서 스칼라 필드를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취하면 다시 뭐가 나오냐면은 스칼라 값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이 오르고 내리는 것들이 이게 경사가 평균적으로 했을 때 모이는 경사냐, 산으로 밑으로 가는 경사냐, 아니면 밖으로 빠지는 경사냐, 이거를 우리가 다이버전스로 알 수가 있는 거지.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 여기서 사람들이 이거 하고 나서 시간이 없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가 있냐면은 Divergence of the gradient is Laplacian. 이게 그냥 한 문장인데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죠. Divergence of gradient is Laplacian. 자, 라플라시안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라플라시안이죠. 그죠? 라플라시안. 라플라스 오퍼레이터. 그래서 어떤 스칼라 필드를 다이버전스를 취하고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라플라시안이고, 우리가 라플라시안 값을 알면은 이게 퍼져나가는지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고, 산인 경우에는 이게 소승산인지 지형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형인지 아니면 내려가는 건지 아무리 울퉁불퉁해도 한 번에 다 알 수 있는 거지. 이거 어디 적용하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BMW에서 벤츠에서 만든 차에 레이더 달아가지고 앞에 지형 판단해가지고 지형 레이더로 찍어가지고 그거에 내추럴 프리퀀시에 맞게 이제 댐핑을 조절해서 편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이게 범핑이 점점 상승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차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앞에를 뭐 댐핑을 느슨하게 하고 뒤에를 스티프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하겠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수학적 개념을 써서 시스템을 개선을 시킨 사람하고 그냥 야 타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 단단하게 해. 이거는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한 컬 이거는 되게 개념은 멋있는데 솔직히 별로 쓸모는 없었던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난리에서 많이 쓰이거든. 몰라 이게 뭐 중요한 연구 분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이거 앞에 이제 다이버전스랑 그레디언트 내적 외적은 정말 많이 썼어. 거의 구구단처럼. 근데 이게 컬까지는 별로 안 본 것 같아. 자, 컬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별로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먼저 알죠? 요거 그레디언트 기호죠. 그죠? 여러분 모를까봐 다시 가져오면은 이겁니다. 자, 그레디언트 연산자인데 이러니까 마치 책의 일부분 같네. 요거 벡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V가 여기 쏙쏙쏙 들어간다. 그죠? 이거를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거예요. 크로스 프로덕트는 여러분 배웠죠? IJK 쓰고 요 I 이제 캡틴 잡고 미니언들 잡죠. 그죠? 이렇게 해서 AD-BC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결과가 뭐냐? 결과는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컬 오퍼레이션은 벡터와 벡터끼리 연산이에요. 어떤 벡터장이 있을 때 컬을 하면은 벡터가 나오는데, 자, 이게 가지는 물리적 의미가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뜻이 이제 벡터 필드라는 거는 우리 기계과에서 어떤 데이터들의 값이죠. 그거의 그레디언트는 그 데이터 값들의 방향성이 나옵니다. 거기다 이제 라플라시안을 한 다이버전스는 그게 수렴하는지 나가는지를 알려줘요. 그럼 마지막으로 컬은 뭐냐면은 어떤 IJK 벡터로 나오는데, 자, curl of velocity field is rotating rigid by the direction of the axis of rotation and the magnitude equal to the triangular speed of the rotation.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미 한 예제가 하나 있어요. 자, 앞에서 얘기한 이런 벡터 필드가 있을 때 원이 접시가 있고 이제 접시가 뱅글뱅글 돌죠. 그죠? 이 경우에 이제 컬을 구하면은 이게 회전하는 시스템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아니 교수 이거 누가 봐도 뱅글뱅글 도는 건데 굳이 귀찮게 벡터로 이게 각각 벡터 필드들 컬 계산해야지 합니까? 여러분이 맞아요. 이걸 갖고 컬 계산하는 사람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누가 봐도 회전을 하니까. 자, 근데 다시 가져오자. 이거. 자, 이 유동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 컬 계산하면은 이게 한쪽으로 그냥 흐르는 건지 아니면 얘가 돌고 있는지 그거를 컬 벡터 필드들로 그 물체의 회전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명확한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컬 안 해도 알 수 있지. 이런 거
이런 필드의 다이버전스, 컨버전스, 높낮이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이런 필드들, 이런 필드. 대부분이 이런 필드들인데 거기서 굉장히 유용하다. 자, V가 뭐냐면은 YZ, ZX, Z죠. 이게 뭐냐면은 XYZ를 입력하면은 IJK 벡터로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운동장에 바람이 불 때 저 위치, 저 위치, 저 위치에 X, Y를 넣으면은 그게 속도가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건 거야. 속도장이죠. 그죠? 그거의 컬을 계산하면은 값이 내가 숙제를 냈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벡터들이 그 벡터들을 기준으로 도는 회전 정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 그런 예제인 거지. 그래서 요게 또 뭐냐면은 예제 2번이 뭐냐면 이거 다시 나오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앞에서 했던 거.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회전할 경우에 컬 계산해가지고 뭐 푼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레디언트 필드는 이 로테이션이래. 그래서 재밌는 게 컬의 그레디언트 필드를 하면은 0이 나오는데 0벡터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건 0 스칼라고. 그 다음에 컬을 한 거에 다이버전스는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의 컬한 회전의 벡터들은 그거를 다이버전스를 하면은 무조건 0이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필드를 구한 다음에 걔를 컬을 하면은 다 0이 나온대.